오늘은 예수회 서명원 신부가 천도교 종학대학원에서 강의한 명상특강 세 번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은 침묵, 언어도단의 경지니까 말씀이 없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행에서 이게 결국은 부처님은 보아도 죽여라, 선조들을 봐도 다 죽여라, 선불, 견불, 살불, 견조살초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선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밑거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냐면 전대종에서 그리고 화엄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준비도 없이 명상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지식 없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상이 사회 참여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입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산해서 명상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목적은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하산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봐요. 이게 불교의 그 시부도에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마지막 그 그림에서 이게 10번째 시부도의 10번째 도에서는 그 정도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상고벌이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보살심이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중심적인 명상 생활은 그게 볼 때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이게 결국은 제어만 말을 나누어야지 자기만의 것으로서 독점하려고 하다가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좋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이 소위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의 생활도인 지구촌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긴 하시겠죠. 예를 들자면 남한은 박스 아메리카나 하에서 살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미국이 주둔군을 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졸병 수는 28,000명, 기지 수는 30여 개 정도. 이거는 미국을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간에 이게 미국이 한반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지리지정학적인 현실이에요. 한국은 완충지고요.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라는 이치는 예나치고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름에 앉아서 명상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나라에서 어떤 잡효계 안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리지정학적으로 이게 명상하려면 공간이 있어야죠. 이 다음에 한창 겨울이라면 난방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빛이 필요할 거잖아요. 먹을 거리 있어야 할 거잖아요. 화장실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은 그게 보면 어떤 사회에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병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잃어버린다면은 계속 명상 생활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죠. 우리나라는 박스 아메리카나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에 대해서 저는 상의하려고 토론하려고 논쟁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현실이에요. 이거는 미국 제국주의 하에서 살고 있는 나라예요. 명상 생활을 하되 그 조건 하에서 언젠가 이게 어떤 공무원이 산업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지난 일요일 날 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게 중국이나 이게 러시아가 이게 아니라는 북한이 쉽게 남한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주둔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현실이에요. 좋은 건가 아닌 건가 의문표. 그 다음에 전문 물리학자들이
발견하며 대중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대한 우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지구의 현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좋습니다. 또 얼마나 큰 복양을 견디면서 우리가 거의 6주일, 7주일 동안 살아야 했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에어컨이 있어도 버티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기관지염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기도 하고 미염도 생긴다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우주가 우리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거대한 우주 안에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생기는 것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비슷한 행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아직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있다 손치더라도 만드는 거는 우리 지구만큼 만드는 거는 우주의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기후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우리 지난 200년 동안 이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에요. 명상할 때 그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이렇게 인간의 뜻이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지혜로울까? 저는 호모 non sapiens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호모 sapiens라고 하기보다는 non sapiens이에요. 자칭 호모 사피엔스죠. 자화자찬식이죠. 나는 지혜롭다. 우리 인종이 지혜롭다. 뭐가 지혜로워요?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입장, 그 다음에 재지종합적인 입장, 그 다음에 큰 때도 우리 우주 안에 우리 행성 입장을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이 모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분 동안만이라도 명상을 하려면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명상의 목적, 우리 자본주의의 문명, 물질, 문명의 특징 5가지 또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궁극적인 이치인 종과의 단절. 종교는 마루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그 종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세계 종교의 그 주요 목적인 그겁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이치인 종과의 단절, 물질 문명, 자본주의 문명의 큰 문제 중에 간단히 말해서 참나와의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이치와 저의 참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단절. 우리 문명의 문제입니다. 자연과의 단절. 에세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래 틀림없습니다. 저는 농부예요. 3년 전부터. 자연계에서 저는 살기 시작한 거는 그 땅을 경작하면서 14년 정도 됐는데 많이 배웁니다. 자연계의 상당한 스승이에요. 도시 문명에서 산다면은 똑같은 시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어렵습니다. 네? 자연과의 단절, 죽음과의 단절. 다 죽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잊어버리려고 해요. 물질 문명은 죽음을 앞두고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광고를 볼 때 젊어야 하고, 새치가 없어야 하고, 주름이 없어야 하고, 성형외과에 다녀야 하고, 이렇게 반대소를 해야 하고, 그래서 죽음과의 단절. 다 죽음에도 생명자라면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문명은 그 죽음이 수익 장사가 될 수 있으면 관심이 있을 뿐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웃과의 단절.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이 일어난 곳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유크레인 예를 들면 아니라면 뭐 지금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이란, 레바논. 근데 전쟁이 일어난 그 곳은 55여 개가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일어난 건 남수단, 생지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종과 연결돼서 우리가 산다면은 서로 사귀려고 할 거죠. 공동선을 생각할 거죠. 계속 다투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호전적인 정신으로 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상의 목적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은 아직 이게 불교 누군가가 불교를 공부했냐고 저는 불교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리성 교수님의 후임자로서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가르친 그 과목은 불교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선수행 어떤 수행 단체 안에서 한국에서 25년 넘게 했습니다. 소위 간호학선. 그래서 사실 아직 아산 법성으로부터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명상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자신 중심적인 사상. 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려고 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상, 법성은 번뇌망상을 일으키지만 명상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명상 전하는 사람은 중심이 없습니다. 번뇌망상에 따라서 굴러가는 수준이지 중심이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명상을 하는 것은 거짓 나에서 나오는 소음들을 벗어나고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함입니다. 즉 참나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명상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GPS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GPS가 없는 자동차가 거의 없죠. 어떤 데는 GPS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심은 무엇과 같을까? 내면의 GPS. GPS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방향을 우리가 입력해야 가르쳐 주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내면의 GPS가 다릅니다. 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그때 맞습니다. 입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비유의 좀 한계를 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매일매일 길이 생겨요. 내 계획은 안 해요. 저는 가면 갈수록 계획은 안 해요. 계획이 저절로 세워지는 법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생기는 길이 제가 계획한 길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제 뜻대로 안 돼요. 제 뜻대로보다 훨씬 더 잘 돼요. 다 놓아둔다면 말씀입니다. 지사 선택은 하는데 우리를 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게 늘 살아가는데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이건가 저건가 뭐 비본질적인 거는 뭔가 명상하면 할수록 이게 명확해집니다. 혼탁한 물이 맑아지는 거죠. 여고화됩니다. 이 다음에 명상을 하면 할수록 일의 우선순위가 누려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에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살아야 하잖아요. 시간도 소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늘 모자라요.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그것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면 할수록 오늘 해야 하는 거는 먼저 이것, 그 다음에 저것, 그 다음에 그것.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지침할 때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는구나. 이 명상할 때 떠올라요. 이게 생각하려고 안 해요. 저절로 우선순위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져요. 저는 뭐부터 해야 하나 고민해서 스케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떠오를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훨씬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대로 스케줄을 따라가기 위한 힘도 함께 생겨요. 어떤 데는 이걸 해야 한다. 엄두도 안 나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싫다.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을 텐데 만나지 못한다. 또 싫다. 근데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는 대로 힘도 생겨요. 양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소크라테스는 이게 주계 시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주계 시대는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
거의 600년 동안의 지성의 큰 문명 안에서 큰 사상가들이 우리가 영향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받고 있는 큰 사상가들이 나타난 시대라고. 노자, 공자님, 부처님 생각할 수 있고, 중동에서 역대 예언자들, 조로아스터, 이란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큰 철학 대가들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이 자기를 인도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신이 뭘까? 양심의 소리. 온 세상이, 소크라테스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온 세상이 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게 할 수 없습니다. 2500년 전에 사신 그리스 문명 이분께서 와, 대단하셨다. 와, 얼마나 양심적이셨는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왜냐하면 어떤 때는 양심의 소리가 뭔지 알지만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남의 판단에 개의치다가 보니까 양심의 소리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으셨어요. 그 때문에 돌아가셨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꺼이 돌아가셨어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좀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플라톤이 제자 플라톤이 굉장히 정확하게 쓰셨는데, 사후 세계관이 아주 또렷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갈 곳이 지상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말씀, 플라톤의 제자. 스승 플라톤은 좋아하지만 플라톤보다 진리를 더 선호합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사제관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스승을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효도라고 예의죠. 근데 플라톤은 좋은데 진리를 더 선호한다. 진리는 마루종, 궁극적인 이치로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스승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호해야죠. 그래서 스승은, 이게 제자가 스승을 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출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플라톤을 무시하신 것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플라톤의 정신을 잘 이어받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은 스승 덕택이었습니다. 저는 예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도회 이름. 수도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수도회 안에서 수도회를 비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